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반도체 설계 1위 겨냥 빅딜 직접 나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6년 미국 전장업체 하만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6년 만에 대형 인수 N 합병을 나섭니다. 자, 주요 반도체 제작에 있어서 ARM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설계도를 그리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애플, 퀄컴 등이 제작하는 모바일 AP의 대부분은 ARM의 기본 설계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초기 단계부터 제조사와 협업을 하고요. 설계도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을 합니다. 가격을 무리하게 높일 경우에 제조사가 ARM이 아닌 다른 회사의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로열티를 적정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90%, 태블릿 PC의 85%가 ARM의 설계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ARM 같은 경우도 연간 매출이 2조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엔비디아이 이런 회사들이 인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전에 있었고 실제로 엔비디아이는 인수가 거의 체결까지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독점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로열티를 크게 올려버리거나 아니면은 경쟁 사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독과점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에서 금지를 한 겁니다.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쇼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의 퀄컴과 한국의 SK 하이닉스 등 미국의 인텔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공동 인수할 경우에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 곳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분 싸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네. 그래서 ARM의 인수가 조금 복잡한데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거기에 또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때문에 이 주가가 급등을 이미 해버린 상황이라서 굉장히 주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100조 원이 투입이 되고 이거는 이제 어느 회사도 한 번에 단박에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금액이고 실제로 돈을 댄다고 하더라도 무산될 가능성이 많죠. 이전에 했던 것처럼 특히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애플이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럼 무조건 퀄컴과 인텔이나 엔비디아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용하는 빅테크 빅 기업들은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공동 소유의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전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관심을 보였었을 때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에 있을 때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매출이 2조 원밖에 넘지 않고 로열티는 또 적정 수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이윤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좀 회사를 덜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M&A도 추진을 하고 매각도 하려고 했지만 이게 무산이 되면서 현재는 IPO를 통해서 미국 런던 시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 때 지분 확보 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손정임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이제 지분 분산, 이제 손정임 회장이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좀 덜어내기 위해선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금 수요를 하기 위해서 프리 IPO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 삼성전자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만 이겠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퀄컴, TSMC 이런 회사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엔비디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마 다 들어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뱅크 75% 이거를 정말 많이 내릴 겁니다. 이 비전 펀드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두 다 내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의 이 프리 IPO에서의 이 자금으로 희석을 본인은 시키고 손정희 회장은 빠져나가겠죠. 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이 이거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한국과 미국과 그다음에 뭐 TSMC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대만과 이런 이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회사한테 유리할지, 혹은 현상 유지라면 지금 이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자, 오늘 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62,600원에서 지금 54,500원으로 한 10%가량 정도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이 8월 말부터 시작해서도 지금 한 6% 정도 현재 좀 떨어진 상태이고요. 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인 줄 알았으나, 혹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으나, 지금 이 계단을 폭으로 해가지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구간은 51,400원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는 봐야겠죠. 그래도 거래량이 적지 않게 지금 올라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고요. 그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과거에도 좀 많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하게 되면 여기 한 46,0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최저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장기 투자로 하셨던 분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상승기에 이제 들어가셨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팔지 못하고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손해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됐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던질까, 지금이라도 던질까 뭐 이런 생각, 주식을 하지 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적금이든 예금이든 한 번 넣어놓고 이자 받고 또 넣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많이 사놓으셨다면 그만큼 배당이 많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 배당으로서 수익으로 대체를 하시고, 혹은 그 나온 배당으로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그런 전략으로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다시 또 3년 사이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간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원래 시가평가로 한다면 620조 정도로 전에 보고서 영상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620억 정도니까 아직도 300조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업사이드가. 그래서 그 보고서대로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76,000원 혹은 8만원 선까지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낮은 금액이라 우리가 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워낙 외국인의 이탈이 많아요. 외국인의 이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이번에 또 0.75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한 3번 정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지금 파월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무한정 삼성전자를 살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 물량이 많아서 개인들이 아무리 사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언젠가는 반전 흐름을 가져가겠죠. 그게 이제 내년이라면 그냥 내년까지 적금을 넣는다, 6개월 이상 적금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4분기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4분기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좀 잘못된 얘기인 거고, 뉴스 플로우만 그런 거고, 사실 역사상 항상 그 통계표 같은 걸 보시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나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확실하게 저점을 가면서 3개월 정도 우리가 꾸준히 좀 주식을 좀 모아가면서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월, 2월 달까지 급등할 때 그때 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요 정도 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 정도 폭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또 그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분 매도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ROE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순이익률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가 정말로 많이 빅히트를 쳤던 해였던 것 뿐인 것이지 사실 올해도 업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 침체가 있어온 가운데 굉장히 잘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PR이 9배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9배입니다. 웬만한 반도체 회사보다는 PR적으로도 이 큰 회사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PBR도 1배입니다. 1배. 1배. 그리고 ROE도 12% 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서 저 PBR, 그 다음에 높은 ROE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 그걸 배당도 보고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배당은 물론 분기 배당이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 주식을 분기마다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여기에 이제 나누기 4로 해서 한 351원 정도 받게 될 텐데 뭐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일단 배당 꾸준히 나오죠. 그 다음에 PR 높지 않고 PBR도 1배 수준이고 그리고 ROE도 10%가 넘는 12%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들 좀 재보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사실 매수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닌 반도체 주식은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 침체 부진이 있을 텐데 어떠한 반도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SK 하이닉스 또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여기는 이제 정말 저점이 완벽하게 깨졌고 여기도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모두 다 이탈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도 좀 너프하게 열어놓는다면 7만원 선까지도 밀릴 수는 있습니다. 7만원 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엄청난 이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7배, 여기는 1배 이하. 네, 배당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분기 배당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분기 배당. 여기는 12%. 네,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 이 우량한 기업이 PR, PBR, ROE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어?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 모두 다 공통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나눠서 사시든 혹은 한 종목에 몰아서 사시든 네, 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고요. 어떤 주식이 얼마큼 더 갈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도체 시장에서 올해 말 내년에 올라갈 수 있는 근거들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너무 심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반도체는 수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해서 강달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세 번째,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긴 하지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 쌓여 있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역사적 통계가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ARM의 프리 IPO의 시장에 참여를 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을 때 분명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들어갈 것이다. 물론 같이 연합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ARM의 지분 투자로 어쨌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손정 회장이 다른 회사에게 팔아버리거나 혹은 팔 수는 없는 상태였지만 물론 엔비디아에게 인수가 됐었거나 과거에 이랬었으면 사실 골치가 아프고 악재였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DR5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좀 말씀드리면 아비코전자가 DDR5의 최대 수혜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DDR5가 완벽하게 상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주가가 굉장히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이 이유는 좀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좀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온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오늘 떨어진 걸로 인해서 주봉상으로 굉장히 큰 폭의 낙차를 좀 보여줬고 아무래도 자이언스텝에 이은 호사 종목의 좀 매도 성격이라고 좀 보여지고
이때도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온 상태였고요.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제가 여기 계속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못 산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근데 여기도 결국에는 DDR5가 상용화가 올해도 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점점점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기준은 한 9,500원 정도겠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인텔, D램, DDR5 양산 논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D램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DDR4로 갔었을 때도 아비코 전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가 상승과 이런 것들 일으켰었던 회사이기 때문인데 여기 뭐 5년, 10년치 보시면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재무제표도 굉장히 올해 좋습니다. 올해 굉장히 좋고 또 연말까지 한다면은 굉장히 큰 폭의 성장 이끌어낼 수 있고 내년에 또 DDR5까지 간다면 더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